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해외 축구, 이제 국대 주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A매치 위주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미리 녹화하는 거라서 이게 제가 알고 있는 배당들이나 어떤 뭐 기준점들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해외 배당을 참고한 점들이 많아서요. 그 점 감안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작년 11월 달 이후에 4달 만에 열리는 이런 A매치다 보니까 국가대항전에서 이런 뭐 선수 선발이나 감독 같은 부분들이 예측이 쉽지가 않아요. 이 점을 좀 감안해 주시고, 가능한 이제 좀 대표팀에 뽑히는 자원들의 폼이나 전술적인 기조,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하는 분석이니만큼 그 점을 또 감안해 주시고요. 이번 이제 국대 주간은 월드컵 조별 예선이랑 그리고 네이션스리그 결선 토너먼트가 있는데, 현재 이제 진행 중인 네이션스리그 결선 토너먼트 결과에 따라서 유불리가 있습니다. 결선 토너먼트 이제 오른 8팀 중에 4강에 진출하는 팀들은 유럽 예선에서 이제 4개국으로 편성된 조에 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총 이제 12개 조에서 1위 팀들은 바로 월드컵의 직행이고, 조 2위에서 이제 12팀과 그리고 네이션스리그 상위 한 4팀 뽑아가지고 16개 팀이 이제 추가적으로 한 4팀 가량이 월드컵에 가요. 그런 구조이고요. 사실 이제 그러니까 네이션스리그가 좀 쩌리 대회였는데 월드컵이나 유로에 꽤나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끔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이번 3월 국대 주간은 유럽의 최상위권 팀들은 네이션스리그 결선 토너먼트를, 애매하거나 이런 좀 중하위권 팀들은 월드컵 예선을 치른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A매치 국대 주간에는 유럽 팀들을 이렇게 티어별로 좀 나눠 놓습니다. 뭐 네이션스 리그가 4단계로 나눠져 있기도 하고, 국가별로 티어를 나눠가지고 최상단에는 좀 이제 유럽의 최상위권 팀들, 그리고 이것도 뭐 줄별로 차이가 조금 있어요. 두 번째 줄에는 거기보다 좀 못한 애들이 있다, 뭐 이런 건데, 이것도 이제 왼쪽에 스스로 강한 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유럽은 스페인, 독일, 뭐 포르투갈, 잉글랜드 이런 순서로 강한 것 같다. 얼추 뭐 이런 순서대로 제가 마지막 가장 이제 최근 A매치 그거를 기준으로 삼았었고요. 파란색이나 빨간색은 등락입니다. 등락.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파란색으로 좀 표시해 놓은 팀들은 지난번에 비해서는 좀 내려왔다거나, 노르웨이 같은 팀들은 지난번보다 올라왔다거나 이런 식으로 변경을 했고요. 이거를 좀 띄워놓고서 같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가장 이제 첫 경기 터키 대 헝가리 경기입니다. 터키는 일단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헝가리는 제가 여기다 배정을 했어요. 이게 터키에는 공격진에 그 일디즈, 악티콜루, 아크긴, 일드름, 뭐 귤레르 젊고 유망한 선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돌아가면서 뭐 캐리하는 건 덤이고, 핵심인 차라놀로도 소집이 됐습니다. 저번에 이제 유로 예선 같은 조일 때는 터키가 유망주들을 조금 아낀 편이 있었는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기용 중이기도 하죠. 더구나 이제 몬텔라 감독은 이런 자원들을 최대한으로 쓰려는 4-2-3-1에다가 윙백들도 엄청 전진시키는데, 유로에서 맹활약했던 뭐 카디올르가 지난번 이제 11월 달부터 빠졌었고, 그때부터 터키는 좀 많이 못 이기는 것들도 있긴 있었어요. 카디올르가 좀 장기 부상인데, 어쨌든 이제 헝가리는 이탈리아 출신의 마르코 로시 감독이기도 하고, 딱 동유럽의 이탈리아 느낌입니다. 강력한 수비와 이제 또 소보슬라이라는 천재 선수의 기대는 공격, 유로 2020부터 막 계속 강팀 상대로 비긴다든지 튼튼한 수비를 기반으로 괜찮은 축구를 펼쳤지만, 이제는 보스니아한테만 한번 이겼고, 기껏해야 이제 또 한 명 퇴장당했던 네덜란드랑 홈에서 비긴 거, 그 정도만 잘한 경기였었거든요. 독일과 이제 최종전도 비기긴 했는데, 독일이 멤버를 거의 뭐 싹 다 뺀 경기였어가지고 큰 의미는 없고, 그냥 공격의 대부분이 헝가리는 소보슬라이의 발끝에서 나오는데, 터키가 뭐 수비가 튼튼한 팀은 아니지만은 전반적인 운영에서는 더 나을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홈이기도 하고, 뭐 2020년대 3번의 맞대결을 모두 다 헝가리가 이겼지만은, 저는 헝가리의 공격 재능도 모자라가지고 이길 거란 기대치는 적어 보이고, 터키라서 사실은 무승부도 언더보기는 어려워서 그냥 무승부 정도, 그 정도만 바라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아르메니아 대 조지아 경기 볼 텐데, 아르메니아 좀 여기 있고요. C 등급에 낮고, 그리고 조지아는 저는 조금 내렸어요. 이 정도의 배치를 했습니다. 자, 아르메니아는 이제 조에 그 페로제도나 뭐 라트비아가 있어가지고 2위로 뭐 플레이오프에 온 셈인데, 심지어 뭐 페로제도한테까지 홈에서 지기까지 하고, 예전에 이제 뭐 미키타리안이 막 지휘하던 그런 한 방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조지아는 유로에서는 막 파란을 일으켰지만은, 이후 막 네이션스 리그에서는 좀 실망스러웠기도 하고, 날것의 느낌, 빠르고 막 속도감 넘치는 축구, 이런 것들도 별로 안 보였었어요. 그냥 탐욕이라든지 영웅심리만 보이고 그랬는데, 조직 면면에서 끈떡치지 못한 팀입니다. 특히 이제 수비 쪽에 테크닉이 부족해가지고, 중원에 이제 뭐 개싸움에서 막 볼을 빼앗고도 압박이 고전해가지고 소유권 안정화가 안 된다든지, 전방 공격 자원들한테 좋은 패스가 안 가요. 결국에는 이게 조지아가 전방에 뭐 크바라첼리아, 미카우타제 같이 좋은 선수 풀에 비해서는 중원이나 후방은 인재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나 뭐 알바니아, 체코 같이 딱 그냥 네이션스리그 B, 유로에서도 이제 뭐 플레이오프권, 이런 팀들한테 한 조에서도 밀린 셈이었으니까,
이제는 그냥 조지아가 제자리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크바라가 나폴리 우승 시즌만큼 좋지는 않다지만은 여전히 파괴력은 있고, 저는 뭐 아르메니아랑 그래도 이렇게 좀 단계별로 차이가 있는 만큼 체급차가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조지아의 승이라든지 원정이어도 뭐 햄모 그 정도까지는 볼게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우크라이나랑 벨기에인데, 우크라이나는 여기다 놨고요. 그리고 벨기에는 저는 여기다 놨습니다. 사실 이제 그 우크라이나는 앞서 말했던 조지아, 알바니아, 체코 같이 딱 그냥 유로 플레이오프권 팀들끼리 모인 조에서 나름대로 플레이오프로 왔고 단단함도 보이긴 했습니다. 얘네들이 뭐 수비만 잘 되면은 도우비크, 무드리크, 뭐 수다코프 같은 이런 애들이 공격에서 종종 해주는 팀이기는 해요. 이제 벨기에도 트레스코 감독을 자르고 루이디 가르시아를 선임을 했는데, 이 루이디는 프랑스 리그에서도 사실 낮은 레벨 팀들을 올려내는 건 잘했지만은 좀 이제 뭐 상위권 팀들 만나서는 매번 똥만 쌌거든요. 아마 국대 감독은 처음일 건데 433을 많이 쓰는 감독이어서 이제 벨기에가 3백에서 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벨기에가 지난번에는 그 수비 쪽 문제가 좀 심했거든요. 지금 이제 뭐 데바스트, 테아테, 쿠이퍼, 파스 이런 애들이 쓰고 있는데 누구 하나 뭐 유럽 최강팀에서 막 그런 수준에서 뛰는 선수가 없어요. 벨기에가. 그나마 이제 중원에 틸레망스나 오나나, 전방에도 루카쿠나 도쿠, 네임드가 있긴 하지만은 뭐 틸레망스는 사사이에서는 뭐 투명 인간이 되기도 하고, 그냥 딱 지금 저는 벨기에가 유럽 강팀의 마지노선에 있다. 그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뭐 우크라이나한테는 벨기에가 서열 정리를 해줘야 되긴 하는데, 중립구장이지만은 이 뭐 홈이 아니면은 기대치가 좀 낮아 보이기도 하고, 벨기에는 유로 본선에서 얘네가 비겼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벨기에 낙승보다는 고배당이 맞아 보여. 오펜다나 트로사라 같은 애들 리그에서는 조금 주춤하지만은 뭐 그래도 대표팀 레벨에서는 종종 해주기도 해가지고 뭐 쉽게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냥 벨기에 햄물 우선하고 뭐 무승부도 조금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오스트리아 대 세르비아입니다. 리그 A티어에서 좀 이쪽에 있다고 봐야죠. 사실 오스트리아는 유로에서도 모두가 공인하는 다크호스였었는데 좀 아쉬웠었죠. 그리고 9월 A매치 초반에도 막 노르웨이한테도 지면서 약간은 체면을 좀 구겼었는데, 그래도 이제 하지만 오스트리아는 전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그런 조직력과 에너지를 보이고 있는 팀이잖아요. 얘네가 뭐 이제 노르웨이에서 막 노르웨이한테 홈에서 5대1로 막 복수할 때는 공중전도 선보였었고, 주전급 선수들이 저는 전성기구간의 나이인 동안에는 꾸준하게 다크호스로 뽑힐만하다고 봐요. 앞으로 한 2, 3년 정도는 충분하지 않나 그런 거고, 이제 뭐 세르비아는 얘네들이 네이션스 리그 A에서는 뭐 최하위였지만은 스페인이랑도 홈에서 비기고 스위스랑 덴마크랑 나름대로 호각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이제 발칸반도가 축구 재능이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하고, 세르비아도 막 조직력은 모래알이지만 뭐 재능 자체는 꾸준히 나와요. 다만 이제 요즘에 뭐 전방에 블라우비치가 최악의 폼이라든지 뭐 타디치나 미트로비치, 코스티치 이런 선수들이 전부 다 유럽의 주요 무대에서 이탈을 한 점, 그런 걸 생각하면은 세르비아를 오스트리아보다 위로 둘 수는 없다고 봅니다. 두 팀의 이제 유로 대회를 앞둔 랑닉 시대, 그 2024년 친선전에서도 오스트리아가 이겼었고, 오스트리아의 홈발을 생각하면은 최대 뭐 저는 마힌까지도 노려볼만 하지 않나. 근데 뭐 일반승 배당이 괜찮으면은 오스트리아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성상 오바도 약간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그리스 대 스코틀랜드인데, 여기랑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를 A티어에 뒀어요. 원래 저는 그리스를 좀 꿀을 많이 빨았었습니다. 유로 예선이나 네이션스 리그나 사실 역배까지 띄워주는 맛집이었었는데, 이제 뭐 잉글랜드한테 막 0대3으로 패배를 하면서 살짝 망설여지기는 해요. 전임인 이제 구스타보 포옙 감독이 나름대로 팀을 잘 만들었고, 비슷한 레벨의 팀들을 막 팰 정도로 나름대로 잘 컸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그 유로 예선에서도 막 네덜란드랑 프랑스랑 한 조였는데 걔네들한테도 꽤나 잘 비볐었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그리스를 꽤나 높게 봤었고, 근데 이거는 스코틀랜드가 그래도 더 단단하고, 특히 이런 강력한 수비 속에서 맥토미니 한 방이라든지 뭐 세트피스에 2방까지 있어가지고 이거 하나로 살아남은 팀이거든요. 저는 그게 좀 커 보입니다. 그리스가 홈이라서 그리스를 볼만 하지만은, 저는 이건 그리스가 배당이 2배가 안 되면은 그냥 고배당 쪽으로 무승부라든지 그리스 햄모 그런 쪽으로 보는 게 좀 맞아 보이네요. 자, 다음 이제 코소보 대 아이슬란드인데, 일단은 아이슬란드는 여기다 놨고요. 코소보는 C등급 여기다 놨습니다. 자, 코소보는 이제 C에서 그 키프로스나 리투아니아 같이 좀 쉬운 팀들을 많이 만났는데 루마니아한테만 2번 졌습니다. 근데 이 코소보의 두 번째 루마니아 원정 패배는 그 루마니아 원정에서 막 종료 직전까지 0대0으로 잘 비비다가 이게 오히려 더 좋게 잘 버티고 있었는데, 이게 또 이제 뭐 싸움이 났어요. 인종차별이나 이념 문제로 이제 경기 재개를 아예 보이콧을 해버렸거든요. 진짜 종료 직전이었는데 그냥 조금만 참으면 0대0이었는데 그거를 몰수패를 당해버렸습니다. 그만큼 따지고 보면 얘네들이 이제 코소보가 발칸반도의 소국이지만 이제 965 내전에 틈바구니에서도 살아남은
강한 생명력이 이게 축구에서도 조금 보였다고 할 만해요. 그 이제 아이슬란드도 그 2017년도 한창 아이슬란드가 막 유로에서도 막 잘하고 이럴 때 월드컵 예선에서 두 번 다 이기긴 했는데 지금은 아이슬란드의 인재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피렌체 이제 그비드미슨 같은 애들이 뭔가를 보여주면 모르겠지만은 대표팀에서는 활약이 뭐 미미하기도 하고 코소보가 저는 이게 정배라면은 그냥 무승부나 아이슬란드의 프렌 정도 그게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불가리아 대 아일랜드인데요. 아일랜드는 B티어에서도 최하위에 있고 불가리아도 저는 C에서도 그렇게 경쟁력이 없다고 봤어요. 불가리아는 진짜 어거지로 올라왔습니다. 조 자체가 룩셈부르크, 벨로루시, 북아일랜드였는데 이 조에서는 북아일랜드가 제일 돋보였었거든요. 얘네가 불가리아가 무승부 맛집이라고는 한데 경쟁력을 잃은 지도 한참 됐습니다. 불가리아는. 이제 아일랜드도 분명히 뭐 잉글랜드나 그리스한테 쳐맞으면서 이제는 좀 이제 메이저리그에 올라가기, 메이저 대회에 올라가기에는 그런 급이 아니라는 거를 좀 한계가 보이는 A매치였는데 그래도 이제 불가리아보다는 좀 덜 망했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이제 로비킨이나 쉐인롱 이후에 끊겼었던 아일랜드산 골잡이의 계보를 이거를 좀 이을 만한 에반 퍼거슨 이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저는 앞으로 아일랜드가 좀 나아질 것 같긴 하거든요. 이건 뭐 실력은 아일랜드가 좋아 보이는데 불가리아가 홈이고 원래부터 무맛집이다.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무승부 보는 게 제일 적합해 보입니다. 자, 그 다음 슬로바키아 대 슬로베니아. 참 이름도 헷갈리는 두 팀이죠. 얘네들은 여기 딱 붙어 있는데 딱 유럽에서 애매한 친구들이에요. 유로 대회에서도 슬로바키아는 16강에서 잉글랜드를 거의 뭐 잡기 직전까지 갔다가 종료 직전에 추가 시간에 벨링엄의 오버헤드킥 맞고 연장에서 이제 패배를 했고요. 슬로베니아는 예선에서 3루로 통과한 다음에 포르투갈이랑도 승부차기까지 갔습니다. 그래갖고 뭐 탈락을 했는데 어쨌든 둘 다 작정하고 버팅기는 잘하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슬로바키아가 조금 더 후방이나 중원의 네임밸류는 조금 더 낫다. 근데 슬로베니아한테는 세슈코라는 유망주 공격수가 있죠. 원래 이제 슬로바키아가 뭐 함식이라든지 쿠츠카, 슈크리니아르 같이 유럽에서도 이름 있는 애들이 조금 더 많은 편이었는데 요즘은 둘 다 뭐 또이또이 같네요. 그나마 이제 하나 볼만한 거라면 이거는 슬로바키아가 이런 게 있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그 지금 감독이 칼조나 감독이 2022년 8월 달쯤에 부임을 했는데 이때 전까지만 해도 슬로바키아가 딱 봐도 이런 초록색깔 승리가 많이 없는 팀이었다가 칼조나 감독이 자리를 잡고 나서부터는 이때 조금 초반에 헤매다가 이후로는 딱 봐도 그냥 승리가 많은 게 보이죠. 이 정도 말고는 얘기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무승부가 제일 어울린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다음 이제 크로아티아 대 프랑스인데 여기부터는 이제 유로파 그 네이션스 리그 결선 토너먼트 단계입니다. 자, 크로아티아랑 프랑스 여기 있고요. 그리고 크로아티아는 저는 여기다 놨는데 같은 라인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프랑스는 저는 위쪽으로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요. 원래부터 기대치 자체가 유럽에서는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2018년 월드컵 리매치인데 모드리치가 이번에도 소집이 됐고 뭐 파샬리치, 코바시치, 블라우시치 그냥 최근에 소집됐던 선수들이 그냥 많이들 왔습니다. 여전히 크로아티아는 그바르디올 옆에 세울 적당한 선수가 없다 이런 게 아쉬운데 그냥 월드컵 이후에 크로아티아는 몇 년 동안 계속 애매한 선수 풀인데 메이저 대회에서 성적을 그럭저럭 뽑아내고 월드컵에서도 또 4강 가기도 하고 그냥 그 정도고요. 이번에 유로에서는 스페인, 이탈리아, 알바니아 되게 어려운 조에서 탈락을 해버렸죠. 최근에 네이션스리그 흐름도 별로 좋지는 못했습니다. 크로아티아가. 이제 프랑스는 얘네들이 월드컵 이후의 상태가 좀 안 좋았었는데 유로 예선은 스무스 했지만은 본선 들어가서는 득점 감이 문제였었죠. 이제 4강에서야 콜로무아니의 대회 유일한 필드골이 나오기도 하고 그냥 이 네이션스리그에서는 홈에서 70년 만에 이탈리아한테 선제골을 넣었는데도 뭐 패배까지 하고 어쨌든 간에 다시 이제 마지막에는 이탈리아 원정 가서 복수도 하고 그랬지만은 뭐 어쨌든 뭐 벨기에도 서열 정리를 제대로 했습니다. 그냥 월드컵 이후에 프랑스는 이제 크로아티아랑 4번이나 만났는데 2승 1무 1패로 프랑스가 살짝 앞서긴 했거든요. 그냥 이거는 지금 그 프랑스의 대표적인 팀 파리 생제르맹이 요즘에 자국의 어린 선수들 뭐 데지레 듀에라든지 자이레 에메리 뭐 이런 애들 그리고 덴벨레도 상당히 좋은 폼이기도 하고 자국의 어린 선수들이 주축인데 제대로 파리 생제르맹이 지금 회복해 있는 상태이기도 하죠. 그리고 대표팀의 주축 선수들 여러 명이 컨디션도 좋은 상태다. 그런 것들 때문에 프랑스의 분위기를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볼 만한 것 같아요. 배당상으로는 그냥 프랑스의 일반승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덴마크 대 포르투갈인데 포르투갈은 저는 3강급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근데 아마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장기적으로는 덴마크는 여기에 있죠. 이번에 그 네이션스리그 덴마크 조가 스페인 1강에 세르비아, 스위스, 덴마크 3중 체제였는데 거기서 가장 선전한 게 덴마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기도 했고요. 딱 이제 유럽 국가들 중에 컨텐더 문지기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인지 덴마크도 2022년 네이션스 리그에서 프랑스를 2번 잡아냈던 거, 그거 말고는 사실 위급 팀들한테는 그냥 꼬박꼬박 머리를 조아렸던 팀이에요. 최근에 이제 대표팀에는 뭐 이삭센이나 도르구, 회일룬, 스코프 올센, 그랜베크 이런 새로운 피가 막 수혈된 점은 있지만은 덴마크라는 팀에 대한 기대치는 좀 한계가 있는 느낌이긴 합니다. 반대로 이제 포르투갈은 얘네가 이제 펼치는 공격 축구가 있는데 그건 좀 1류급 팀들한테는 잘 안 먹히는 모양새기는 해요. 뭐 폴란드라든지 네이션스리그 뭐 B등급 정도 팀한테는 다득점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은 그 이상급한테는 좀 답답한 모습만 많이 보입니다. 특히 이제 유로 본선이 좀 기대 이하였는데 조지아한테도 역습 패배를 하고 16강에서 뭐 슬로베니아를 못 뚫고 꾸역승했었죠. 네이션스리그도 뭐 스코틀랜드, 크로아티아 원정은 비기고 그냥 뭐 수비 조직력이 개판인 폴란드 정도만 잡았었거든요. 개인적으로 덴마크 정도의 조직력이면은 포르투갈의 승리를 마냥 편하게 보기는 어려워 보여서 덴마크가 홈이기도 하고 이거는 고배당이 제일 어울려 보여요. 포르투갈의 햄무나 무승부 그런 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네덜란드 대 스페인입니다. 자, 스페인 여기 있고요. 네덜란드 여기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독일이랑 한 조였는데 이게 조에 뭐 헝가리나 보스니아 같이 네이션스 리그 A에 있어서는 안 되는 팀들이 섞여 있는데도 네덜란드가 꽤나 고전을 했었죠. 뭐 흐라벤베르흐나 쿠프메이너스, 반다이크, 사비 시모스 이런 그 주축들도 지난 국대 주간보다는 지금 소속팀에서의 폼도 3월 들어서는 꽤나 떨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페인은 이제 얘네들이 네이션스 리그 전승이었었고 2024년 한 해에만 13승 1무 28득점 8실점으로 아주 단단했었거든요. 그냥 조부터 아까 말했던 그런 컨텐더급이 없는 3중 팀이긴 했지만은 스페인이 얼마나 솔리드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대이거 상으로는 월드컵 결승에서 이제 스페인이 이긴 다음 때에는 이제 그 유명한 반페르시의 물개 헤딩골에 개패이기도 하고 2015년 친선전도 네덜란드가 승리, 2020년에도 네덜란드가 비겼었는데 그러니까 스페인이 이거는 꽤나 오랜 방황 뒤에 유로도 우승을 하고 한참 좋을 시기에 있어가지고 간만에 좀 선전해줄 것 같거든요. 네덜란드가 홈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건 명백하게 저는 지금 국가대표팀 레벨에서 스페인이 지구에서 볼을 가장 잘 차는 팀이다 그렇게까지 보고 있어가지고 뭐 스페인의 승리. 근데 아무래도 좀 이제 원정이다 보니까 헨무라든지 두 팀의 특성상 오바 생각도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파라과이 대 칠레 볼게요. 다음으로 이제 이탈리아 대 독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이탈리아가 여기 있고 독일은 여기에 있는데 원래는 이탈리아를 얘네들이 좀 올려쳤었어요. 제가 유로에선 되게 못했는데 네이션스리그에서 진짜 회복을 했단 말이야. 근데 조금 내렸고 독일은 여전히 좀 위쪽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로 이후에 회복세를 보이다가 막판에 홈에서 프랑스한테 무릎을 꿇었고 독일은 유로에서 좀 괜찮아지나 싶었는데 네이션스 리그에서 뭐 헝가리랑 비긴다든지 보스니아한테도 뭐 똥조정하고 뭔가 독일은 독일다운 면과 아쉬운 면 둘 다 보였던 것 같아요. 이게 전통적으로 두 팀이 독일이랑 이탈리아가 축구계에서 엄청난 라이벌리를 형성했던 팀이기도 한데 보통 이제 메이저 대회 같은 큰 무대에서는 이탈리아가 독일을 여러 번 앞질렀었는데 이런 잠바이 게임들은 독일이 꽤 많이 이겼었거든요. 가장 최근 2022년 네이션스 리그 때도 독일이 막 5대2로 먼저 5점 넣고 쉽게 가기도 했었고 이탈리아는 근데 유로 이후로는 그때랑은 딴판이긴 하거든요 지금은. 근데 이제 이탈리아도 이번에 세계 최고의 레프트백인 뭐 디마르코가 없는 것도 아쉽기도 하고 리그에서 득점 선두인 레테기까지 부상을 당해가지고 지금 여전히 최전방에 해결사가 없습니다. 뭐 독일도 마찬가지로 비르치의 부상이라든지 전방에 막 클라인 디에스트, 운다프 전부 다 모두 실험 중인 그런 단계 애들이고 팀의 무시알라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 그런 점들이 아쉽거든요. 뭐 둘 다 저는 뭐 세대 교체 그런 좀 완성도가 좀 괜찮은 팀들 간의 대결이긴 한데 이탈리아가 홈이어도 이거는 무승부가 제일 가까워 보이는 매치인 것 같아요. 이탈리아를 편을 보기는 어렵다 그런 느낌이고. 자 이제 지금부터는 남미 예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기 파라과이 대 칠레 경기인데 파라과이는 원래 무승부나 언더 전문 팀인데 요즘에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칠레도 가장 최근에 이제 베네수엘라를 막 4대2로 홈에서 패고 그랬어가지고 최하위 자리는 면한 상태거든요. 그 순위상으로. 그래도 이거는 베네수엘라가 지금 뭐 단물도 많이 빠지고 원정 전패였으니까 칠레가 잡을만하다고도 보는데 이게 지금 파라과이는 순위상으로 얘네가 지금 6위거든요. 파라과이가 월드컵 막차 단계야. 칠레랑도 승점이 거의 한 8점가량 차이가 납니다. 이게 칠레는 제가 가리카 감독 선임 이후에 베테랑들을 올려가지고 조금 상태가 좋아졌다고 했는데 코파 아메리카 이후로는 그냥 나락이고요. 센츄리 클럽의 9명이 모두 다 2010년대 중반 칠레의 최전성기 멤버들인데 이번에 국대 주간에도 뭐 비달이라든지 아랑기스까지 예토전생을 시켰거든요. 공격진에도 여전히 뭐 산체스랑 에두아르도 바르가스 이런 애들이 소집될 정도로 그냥 세대 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칠레에 뭐 다리오 오소리오 같은 유망주라도 서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유럽 무대 이름을 알린 애들도 없고 그냥 뭐 남미 예선에서는 진짜 타이트한 축구가 많이 나오는데 칠레의 라인업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뭐 비달이나 아랑기스로는 이제는 택도 없을 것 같거든요. 주전 센터백이 뭐 마리판 같은 애들이 토리노에서도 괜찮은 모습이긴 하지만은 개인적으로 칠레 명단으로는 별 기대가 안 돼요. 이거는 뭐 파라과이가 한창 언더팀일 때는 경기도 재미없었는데 그래도 요즘에 파라과이가 엔시소나 뭐 알미노 같은 애들 있을 때는 속도감도 있고 볼만은 합니다. 애국자 스트라이커 뭐 사나브리아도 그렇고 역시나 그냥 홈팀이 조금 더 유리할 만한 경기라고 보이네요. 파라과이를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라질 대 콜롬비아인데 엄청 어려워 보여요. 브라질은 지금 남미에선 5위에 처박혀 있을 정도거든요. 늘 이제 재능이 쏟아져 나온다지만은 최근에는 카세미르 이후에는 믿을만한 중원 자원이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도 뭐 조엘링톤이나 브루노 기마라이스 이런 뉴캐슬 듀오를 믿어야 되는 형국이라서 세상 그냥 브라질이 얼마나 망했는지 알만한 것 같아요. 공격을 지원하는 이 좌우 사이드 윙백도 산드루라든지 뭐 아라나 같은 유럽 무대 일선에서 물러났거나 유럽을 못 가본 이런 애들 서성인지 지금 실점도 11점이나 해버렸고 그냥 이번에도 브라질은 공격진을 믿고 가야 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콜롬비아는 또 얘네들도 A매치 30경기 우팽진이 볼리비아전 여기서 막혔거든요. 그러더니 작년 11월 A매치에서 우루과이나 에콰도르한테 모두 다 져버렸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루과이 원정은 극장 동점을 받고도 극장골을 먹혀서 져버렸거든요. 콜롬비아가 한창 강할 때는 세계 최강 스페인도 잡고 코파에서도 막 브라질을 물먹였었지만은 지금은 그냥 좀 콜롬비아도 단물이 빠진 게 확실히 보이거든요. 이거는 두 팀 다 최근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 그냥 저는 볼 거는 브라질의 압도적인 홈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브라질이 월드컵 남미 예선 홈 경기에서는 그냥 쭉 보면 이래요. 이런 팀이거든요. 딱 한번 이제 아르헨티나한테 작년에 한번 패배한 거 말고는 남미 예선 홈 경기에서는 50경기 동안 38승 11무 1패 이런 팀이거든요. 난 그냥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브라질의 뭐 햄루나 무승부 같은 그런 고배당을 보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페루 대 볼리비아인데 볼리비아는 남미 예선에서 매번 뭐 꼴찌를 많이 했지만 이번에는 뭐 7위 정도로 플레이오프까지 내다볼 정도예요. 볼리비아가. 일단 이거는 페루가 남미 예선에서 3득점 15실점으로 득점은 최저, 실점은 그냥 중위권 정도. 이게 제일 많이 보여요. 반면에 볼리비아는 예선에서 가장 많은 점수가 난 팀이다. 13득점, 27실점. 실점이 독보적으로 많지만은 공격도 13득점이면은 3위인 에콰도르보다도 많이 넣은 거거든요. 뭐 볼리비아에서도 미겔 테르세로스나 라미로 바카 같은 이런 애들은 그래도 남미에서는 좀 대화가 되는 선수들입니다. 물론 페루도 레나토 타피아나 미겔 트라우코, 이반 쿨라 뭐 이런 베테랑들이 있지만은 글쎄 뭐 페루가 한창 잘했을 때나 막 월드컵도 2018년에 가고 그런 거였지 지금은 나이가 너무 많아요. 심지어 이번에도 파울로 게레로가 나이 40이 넘어는 또 소집될 정도다. 그냥 그 정도니까 말 다 했죠. 저는 그냥 이 정도면은 볼리비아의 배당 상태를 봐서 프렌도 노려볼 법하다고 보거든요. 그 정도로 페루에 믿음이 없다. 그런 경기인 것 같네요.